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사실 상당히 좋은데 지금 이게 목이 쉬어가지고 낫지를 않네. 편도선이 부어서 그런데요. 오늘 강의 제목이 선승구전인데 손자병법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비즈니스를 한다는 게 또 살아남는다는 게 전쟁하고 똑같아요. 선승구전이라는 것은 손자병법에 승병, 선승 이후 구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겨놓고 나중에 싸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패병, 선전 이후 구승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는 군대는 일단 싸움을 시작해 놓고 나중에 이기기를 바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비즈니스는 사실 요즘 전쟁보다 더합니다. 비즈니스는 망하면은요, 나 혼자 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거느리고 있는 사원들 그리고 가족이 아주 밑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승산이 있는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일단 시작해 놓고 돈을 벌 것이다. 그건 절대로 벌지 못해요. 절대로 벌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여기 계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했는데 결국 남는 건 거의 없다. 부자가 되려고 했는데 안 된다. 왜 그럴까? 그걸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것은 승산이 없는 전쟁을 해서 그럽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해서 그래요. 그런데 세상을 누구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힘들게 일했는데 어째서 겨우 호구지책밖에 안 될까?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경물치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뉴스에서 요즘 대학생들이 졸업을 해도 취직할 자리가 없고 지금 취업률이 한 50%밖에 되질 않는답니다. 나머지는 전부 알바로 가고 뭐 파타임으로 가고 이러니까 그건 실업률에 잡히질 않지만은 실제로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는 졸업생들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4년간 대학을 다니면서 이 어떤 대출을 받아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학자금을 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취직해서 그걸 갚아야 되는데 갚지를 못해. 그러면 결국 몇 년 못 갚으면 또 신용불량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불법 다단계들이 접근을 해가지고 또 패가망신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다 하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있어요.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불법 인터넷 다단계가 수만 개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걸 단속을 못해요. 단속을 못해. 그럼 공정위의 특수거래과에서 담당하는데 직원이 몇 명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젊은 대학생들이 사회에 나오자마자 또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꼭 이 사기공화국 비슷하게 지금 돼버렸는데 그 대학생들이 못한 게 경물치지예요. 경물치지. 경물치지라는 것은 대학에 나오는 4서3경 중 대학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대학에 경문이 있는데 경문이 대학지도, 제명명덕, 제친민, 제지어지선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학의 도는 우리 지금 사회 대학이에요. 대학의 도는 제명명덕 밝은 덕을 받게 하는 게 있고 밝은 덕이라는 것은 우리는 맹자의 성선설에 따라서 인간은 태어날 때 밝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세상 만사에 찌들다 보니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대학이라는 교육을 통해서 다시 밝은 마음을 되찾자. 그것이 대학의 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제친민. 백성하고 친해지는 데 있고 회사 같으면 회사 경영자와 사원이 친해지는 데 있고
지어지선 지극한 선에 머무르는 데 있다. 그런데 이건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여기서 지극한 선은 아이고 이 사회 살만하네 그렇게 되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기업 이거 괜찮네. 아이고 우리 직장 이거 괜찮네 그렇게 만드는 데 있다. 거기 대학이에요. 네, 지금 세상 살다 보니까 어두운 마음. 내가 태어날 때는 선한 마음으로 태어났는데 이게 어두워졌으니 대학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내 마음이 밝아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서로 친하게 지내고 친한데 사기친 놈 있겠어요? 안 친하니까 사기친단 말이에요. 친하게 그리고 아이고 우리 사회가 참 살기 좋네? 그렇게 만드는 데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첫 번째 단계가 경물치지예요. 경물치지. 이 격자는요 막대 격자입니다. 막대격. 막대기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그게 경물치지라는 게. 그래서 우리 격자를 보면은요 우리 전통 문이 이렇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돼 있죠. 요걸 격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격자. 그러니까 이 격자는 우리가 유추해 보면 질서정연하다 또는 탐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물체제라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탐구해서 지식을 얻는다 그런 말이에요.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탐구해서 거기서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는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그 불법 다단계에 들어가자마자 들어가면 무점포, 무자본, 무경험, 무학력 그런다는데 들어가면 무조건 2천만 원어치를 사야 된대요. 대학생이 2천만 원이 어디 있어? 직장에 없는 사람. 그러면 대출을 받도록 알선을 해줘. 자기들 짜고 하는 그 대부업체 있죠? 그런데 그걸 껍데기를 뜯으면 반납 불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껍데기를 뜯어야 안에 뭐가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을 2번 죽이는 현상이 있다. 그래가지고 자막으로 나오더라고. 공정위에서 불법 다단계 경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조 지라드라고 하는 미국의 이 자동차 판매 왕이 있어요. 연 12년째 기네스북에 올라간 자동차 판매 왕이 뭐라고 그랬느냐. 부자가 될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고장났다.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절대로 자기 아버지가 재벌 오너가 아닌 이상 부자가 될 수 있는 또는 사회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없어요. 자기가 자기 발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놈의 계단이 무너질 건지 안 무너질 건지는 알아야 돼요. 또 올라가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는. 이게 경물치제.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기인지 아닌지 정말 될 건지 최종 결심은 누가 하는 겁니까? 본인이 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불법 다단계도 말은 그럴듯해요. 그럴듯해. 그런데 그것이 정말인지 사기인지 거짓말인지 최종 판단은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속인 사람이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이지만은 속은 사람도 잘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잘했다고 볼 수가 없어. 사물의 이치를 따져보지도 않고 덜컥 2천만 원을 빌려서 물건을 사가지고 패가망신했다. 따라서 경물치지, 요게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뭘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지혜와 지식은 다른 거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 지혜가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일단 어떤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고요. 알아야 거기서 무슨 지혜가 나오지. 그 다음에 뭘 하라 그랬냐면은 이렇게 어떤 실체적 진실, 어떤 사물, 여기서 사물이라는 것은 현상이라든가 어떤 자연 법칙이라든가 하는 걸 총망라한, 인간관계라든가 총망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뭘 하라 그랬냐? 성이 정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알고 난 다음에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는데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면은 사기꾼들이 접근해가지고 아 이놈 먹을만하네 하고 먹어버려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거든. 자, 그러니까 반드시 요건 쿨헤드. 이게 냉철한 이성, 목적과 비전, 요거 있어야 된다면 쿨헤드. 요걸 가지고 해야 돼. 이건 뭐예요? warm heart. 그렇죠? 따뜻한 마음.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따뜻한 마음. 그런 다음에 대학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야 우선 사물의 이치를 깊게 파고들어서 아 그렇구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한 다음에 내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내 마음을 바르게 하고 정심.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부자 안 됩니다. 움직여야 돼. 그런 다음에 뭘 하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어르신 잘 알 거예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발점 내 몸을 닫고 수신하게 되면 제가 가정이 가지런하게 됩니다. 이런 다음에 치국을 하고 평천화를 할 수 있습니다.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수신 우선 회사가 거짓말 안 하고 경물치지해서 성의 정심 웜하트를 가지고 해야 수신이 되고 치국이 되고 평천화가 돼요. 지금 전 세계로 지금 이 지상은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평천화의 단계예요. 지금 평천화. 자, 이런 관계를 거치니까 내가 지금 우선 해야 할 일은 애터미 사업이 됐건 내가 미장원이 됐건 이 피자집이 됐건 경물치지를 해야 돼요. 경물치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습니까? 안 본 것 같습니까? 이거? 네, 아마 보신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여기가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북서부의 치아와주라고 하는 주입니다. 여기에 코퍼 캐년, 구리 계곡 그 말이에요. 구리가 많이 나는 계곡. 코퍼 캐년이라는 곳에 사는 인디안족이 있어요. 인디안. 이 인디안족의 이름이 타라우마라라는 족속인데 이 족속은 사냥을 할 때 무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냥감을 봤다 하면 그놈이 탈진해서 쓰러질 때까지 쫓아가 버려요. 무기도 아무것도 없어. 맨주먹으로 그놈이 탈진해서 쓰러질 때까지 쫓아가 버려요. 여기에서 나온 책이 본투런이야. 많은 문화인류학자들이 이 족속을 연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문화인류학자들이 의문이 인간은 걷도록 설계되어 있느냐 뛰도록 설계되어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인류학자들이 인간은 뛰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걷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근거를 찾았어요. 이 사람들은 걷는 법이 없다고 그럽니다. 무조건 뛰어. 무조건 뛰는데 애들이 우리 같으면 격구 있죠. 나무공을만 치는 거. 이거 왕복 이게 경기인데 몇 킬로를 뛰었다 갔다 오면 100킬로를 뛰었다 갔다 오는 거예요. 애들이. 통상 얼마를 뛰느냐? 160킬로를 전부 뛰어. 그것도 평지가 아니고 산악을 160킬로를 뛰고 역사학자 알마다라고 하는 역사학적 기록에 의하면 잘 뛰는 놈은 쉬지 않고 700킬로를 뛰어. 못 뛰는 놈이 480킬로를 뛰고 그러니까 사냥감을 보면은
순간 속도는 사냥감이 빠르답니다. 왜? 네 발로 뛰니까. 인간은 두 발로 뛰기 때문에 순간 속도는 사냥감보다 느리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네 발 달린 사냥감은 지구력이 없어. 지구력이. 그래서 한 번 사냥감을 봤다 하면은 그 자취를 따라서 일주일 내내 쫓아가 버려. 나중에 사슴이나 사냥감들이 지쳐서 쓰러지는데 보면은 발굽이 너덜너덜 하답니다. 워낙 쫓아가 버리니까. 신발은 자기들이 잡은 짐승의 가죽으로 발바닥만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운동화가 나오면서 발목이 약해졌답니다. 원래 저 사람들은 700km를 뛰어도 발목이 전혀 이상이 없대요. 왜냐하면 인대가 강해지고 발바닥 근육이 발달해가지고, 그것도 평지도 아니고 산악을 그렇게 뛴단 말이에요. 얘들이 운동하면서 100km를 뛰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마라톤 대회에 갖다 놨어. 마라톤 대회. 근데 1, 2등을 못했어. 왜 그러냐니까, 아니 많이 뛴다거든 이것 뛰고 마냐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 속도가 안 난 거예요. 42.195 가지고는 지금 아직 많이 뛴다거든 이것 뛰고 마냐 이거야 이거. 시중에 본 투 런이라는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문화인류학자들의 작은 인간이라는 책도 나와 있어요. 자,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한 사냥감을 보고 쫓으면 옆에서 다른 사냥감이 나타나도 거들떠보지 않고 그놈만 계속 쫓아버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걷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고 뛰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아가씨도 그냥 걷는 게 아니면 무조건 뛰어. 무조건 뛰는 거예요. 그냥 보면은 예 없고 뛰는 사람, 뭐 예 없고 뛰는 할머니 다 뛰어. 다 그냥 다.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분은 무조건 뛰세요. 가서 뛰면은 스타마스터도 잡고 다이어트도 되고. 스타마스터는 너 섞어라. 내가 네 발굽이 너덜너덜 할 때까지 내가 쫓아가겠다. 자, 그런데 길거리 나가보면 어때요? 이거 해볼래? 싫어. 너나 해. 미쳤냐? 그런단 말이에요. 자, 다음 요거 보세요. 동물 중에 가장 빠른 동물이 뭐라 그러죠? 치타입니다. 치타. 가장 사냥을 잘하는 동물이 치타예요. 그런데 치타의 사냥 성공 확률이 몇 %예요?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치타가 이런 먹잇감을 쫓아도 잡을 확률이 10번 쫓으면 2번 내지 3번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영국 왕립 수의학대학의 윌슨 교수 팀이 실제 치타를 연구한 겁니다. 지금까지 치타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5km로 나와 있는데 그건 평지에서 뛴 거랍니다. 평지에서. 근데 치타가 평지에 뜁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윌슨 교수 팀은 치타 5마리에게 GPS 장치를 달았어요. 실제로 이놈들이 몇 킬로로 뛰고 사냥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사냥의 성공 확률은 몇 %를 실제 야생 상태에서 알아내기 위해서 실험을 해서 한 2년 전에 발표했죠. 네이처지에 발표를 했어요. 거기 보면은 평지에서 뛰면 105km를 뛰는데 야생에서 뛰니까 최고 속도가 93km예요. 93km도 굉장한 겁니다. 자동차 100km로 달려보세요. 근데 그 속도로 뛰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냥을 할 때 보니까 사냥은 달리는 속도하고는 관계가 없더랍니다. 관계가 없고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멈추는 속도예요. 순간적으로 가다가 멈추는 속도, 그리고 순간적으로 가다가 방향을 전하는 속도에 따라서 사냥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렇게 쫓다가 요놈은 시속 90km로 뛰는데 요놈이 100km로 뛰면 요놈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해요? 저 혼자 앞으로 가버리겠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는 사냥에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글에 보면은 뭐가 관계가 있느냐? 요놈이 멈출 때 자기도 순간적으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놈이 방향을 바꿀 때 자기도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꾸면 사냥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치타의 근육은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냥에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 멈추는 속도를 재봤더니 사냥에 성공했을 때는 7.5m/s. 그러냐, 초속 7.5m로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사냥에 실패할 때는 멈추는 속도가 느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오셨다면 순간적으로 멈춰서 보세요. 그리고 방향도 한번 틀어보세요. 그래야만 사냥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잡을 수가 있다. 요 논문이 발표되면서 지금까지 치타에 관한 여러 가지 기록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치타에 관한 기록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야생 치타가 아니고 잡아놓은 치타, 요것을 평지에다 놓고 저 앞에서 먹잇감을 이렇게 해놓고 그놈이 뛰어오는 속도를 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야생이 아니잖아요. 돌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보니 105km가 아니고 최고 속도가 시속 93km라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사냥은 달리는 속도하고는 무관하다. 멈추는 속도와 방향 전환 속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무슨 일을 하시든지 경물치지가 먼저인데, 경물치지라는 것은 어떤 현상을 깊이 파고들어서 실체적 진실을 알아내는 거예요. 요게 쿨헤드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돼요. 아무 목표도 없는데 그걸 파고들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웜하트,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몸이 움직여서 수신 제가를 하고 지구 평천을 해야 된다. 이것이 3H입니다. 모든 위대한 사람들, 또 학자들,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뜻을 이룬 사람은 반드시 3H를 실천을 했어요. 쿨헤드, 웜하트, 그리고 비지핸드. 게으른 사람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다음. 자, 여기 나오죠. 손자병법입니다. 자, 승병, 선승, 이후구정. 이기는, 병은 군대입니다. 이기는 군대는 이겨놓고 싸움을 시작하고, 지는 군대는 폐병, 선전, 이후구승. 싸움을 시작해 놓고 이기기를 바란다. 돈을 벌려면은 먼저 이걸 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돼.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해놓고, 비즈니스를 시작해 놓고 돈 벌기를 바라면 그건 진다는 거예요. 자, 다음. 요거죠. 요 꼬맹이 둘은 지피지기를 못했어. 괜히 덤비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알았어요. 몸이 무겁고 키가 크고 속도가 느리다. 힘이 세니까 가까이 가면 내가 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서 돌파매질로 정수를 맞춰서 이긴 거예요. 이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피지기가 된 거예요. 자, 다음. 바로 아까 대학생 문제를 생각하면서 5대 악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지, 탐욕, 게으름, 핑계, 교만. 요것 때문에 결국은 평생을 플럼핸드 투 마우스 하면서 평생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는데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는 게 이 중에 뭔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다음. 무지. 요것은 배우려고 하지 않는 태도예요. 내가 알 만큼 알아. 세상 살면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배우는 태도. 그래야만 경물치지를 할 수가 있어요. 경물치지를 할 수가 있다. 탐욕은 이건 한꺼번에 돈을 많이 벌겠다는 욕심이에요. 이건 그렇게 벌리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엘리베이터는 고장나고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 계단, 셀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 마스터 이렇게 올라가야지 한꺼번에 스타 마스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계단을 타고 하나하나 올라가야 돼. 공자가 한 말입니다. 욕속부다려. 빨리 달성하려고 욕심을 내면 오히려 달성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견소리즉 대사불성. 작은 이익에 집착하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그런 얘기. 자, 다음. 자, 게으름. 게으름은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 그게 게으른 게 아니고 요게 게으름이에요. 일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중요하면서도 긴급하고 중요하지만 긴급하지는 않은 것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데 긴급한 것이 있고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게으르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걸 게으르다.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연속극, 시청. 그거 안 본다고 무슨 큰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봐야 또 굉장히 중요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루에 3시간을 여기다 보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하지도 않은데 긴급한 게 있어요. 어떤 놈이 술 먹자고 전화했어. 전화 왔으니까 받아야 돼. 긴급해. 그러나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 그런 건 금방 끊어야 돼요. 여자들 우리 마누라 전화한 거 보면은 집에 암만 전화를 해도 전화가 통화 중이야.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나중에는 친구한테 전화 와가지고요. 한 30분을 얘기하고 나중에 보면 우리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뭐 30분 얘기했으면 다 했구만. 뭘 만나서 얘기를 또 해. 그게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긴급하면서 중요한 거. 요거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 리크루팅을 해야 되고 파트너를 만나야 되고 고객을 만나야 되는 것은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어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독서를 한다거나 건강 체크를 위해서 건강검진을 한다거나 오늘 건강검진 안 한다고 내일 죽는 건 아니거든. 긴급하지는 않아. 그러나 해야 돼요. 해야 된다고.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다이어트는 굶지 마세요. 무조건 뛰어 그냥 막 무조건 뛰면 근데 해보니까 뛰니까 되더라고. 제가 계속 뛸 때는 군복 입고 계속 뛰었거든. 뛰니까 딱 한 40년을 65kg가 그대로 유지가 돼. 근데 나와가지고 맨날 자빠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불안하더라고요. 뛰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뛰는 게 돈이 제일 적게 들고 혼자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운동하고 빤스만 있으면 되잖아요. 다른 건 누가 같이 해야 되는데 헬스클럽에 가려고 그래도 무슨 티켓 꺼내야 되고 그러는데 뛰는 건요. 한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그냥 할 수 있어. 그거 아세요, 그거. 예, 핑계. 찌가 자빠져 자놓고 12시까지 자놓고 닭 보고 잘못했다고 모가지 비틀고 앉아있는 거예요. 핑계는 자신의 잘못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책임전가예요, 책임전가. 책임전가예요. 가끔 그런 사람을 봐요. 그냥 천하라도 뒤집어 엎을 듯이 호언장담을 하다가 실제로 무슨 일이 닥치면 다른 사람한테 떠넘겨버려 그냥.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우선 많이 본 것 같죠? 설도소설이란 명나라 때 쓴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 자기가 외과 의사라고서는 세상에 최고라고 자랑하는 외과 의사가 있었어. 그런데 어떤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서 화살을 맞고 돌아왔어. 화살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천하 제일의 외과 의사라고 주장하는 그 의사한테 갔어. 화살을 뽑고 치료를 해달라고. 화살이 지금 박혀있는 상태니까 이 외과 의사가 보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합니다. 그러다 이 큰 가위를 가지고 와서 싹둑 잘라버려 화살을. 그러니까 장군이 아니 거기를 잘라버리면 어떡하냐 이걸 뽑아야지. 그러니까 외과 의사가 하는 얘기가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 내과 소관입니다. 외과 의사에게 내과적 치료까지 하라는 것은 과도한 요구입니다. 그 저자가 지금 그 모양이라 이거야. 그 모양이라. 입으로 큰 소리만 치지 할 일은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핑계예요, 핑계. 교만. 이건 자신이 다 한다고 생각하고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경물치지가 되질 않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몰라요. 모른다고. 자, 다음. 그래서 경물치지의 가장 좋은 길은 지피지기입니다. 지피지기. 이거 손자병법에 있는 말이죠. 손자병법의 말, 논어에 있는 말은요, 그냥 외워버리세요. 외우는 게 가장 좋아요. 파트너를 만나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그랬네. 그러면, 이 사람 문자 쓰네, 이거? 이렇게 되면 이제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거. 자, 손자병법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불태는 위험할 태자입니다. 위험하지 않다. 그 다음에 부지피. 다시 말하면 상대를 모르고 그러나 지기, 나를 알면 일승일부.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다. 그런데 부지피 부지기. 상대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어떻게 된다? 매전필태. 싸울 때마다 이태롭다.
그러니까 상대, 다시 말하면 시장도 모르고 내 능력도 몰라. 그래가지고 미장원을 하면 할 때마다 망한다 그런 거예요. 우리 아파트 앞에 슈퍼가 하나 있는데 3개월마다 간판이 바뀌어. 왜냐하면은 그거 안 되게 돼 있어요. 거기가 왜? 거기 5분 거리에 롯데마트가 있어. 거기서 5분 거리에 이마트가 있어. 그러면 동네 슈퍼가 되겠어요, 그게?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간판 바뀔 때마다 아이고 또 한 사람 망했네. 내가 그러거든. 안 돼요, 그거. GP 시장을 모르는 거예요. GP 치기. 자, 다음. 이제 더미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GP입니다. GP 중에 가장 중요한 P, 저쪽이 누구냐 하면 회사예요. 회사. 합법적으로 설립이 됐느냐. 그런데 이 합법성은 설립의 합법성과 사업 방법의 합법성이에요. 예를 들면 5만 원짜리 와이셔츠를 50만 원에 판다. 그거 불법 아닙니다. 50만 원에 팔고 500만 원에 팔고 사는 사람이 자의에 의해서, 강요가 아니고 자의에 의해 샀다면 그건 거래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상도의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거기에 꼼수가 있지. 그런 거예요. 사업 방법은 도덕성과 경영 능력.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덕성만 있어도 안 되고 경영 능력만 있어도 안 돼요. 두 개가 합해져야 되고 제품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수익구조, 보상 플랜이 정의롭게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위에 스폰서만 돈 벌더라. 그래가지고는 그거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비용 부담, 진입비, 유지비. 매월 의무적으로 사야 된다. 이거 뭔가 좀 수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비전, 앞으로 생존. 아무리 비전이 있으면 뭐합니까? 한 3, 4년 하다 망해버렸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살아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회사가 부채를 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 기타, 교육, 행사, 관리, 몰류 시스템, 문화 등을 봐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태도, 문제는 애티튜드예요. 애티튜드, 내 태도. 내가 경물 취지를 할 수 있는, 여기 태도, 애티튜드는 마음가짐입니다. 멘탈 애티튜드예요. 내 마음가짐이 되어 있느냐. 마음가짐은요, 학력이라든가 경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별의 문제도 아니고 나이의 문제도 아니에요. 내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 능력은 1% 정도면 됩니다. ability, 능력이죠. 이 애티튜드란 말을 다 합해보면 그렇게 돼요. 나머지는 전부 태도와 관련됩니다. 태도.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굳은 의지가 있는 것이냐, 목표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 것이냐, 이것에 의해서 승패는 가름됩니다. 자, 목표물을 끝까지 쫓아가셔가지고 3년 뒤에 모두 스타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